앞서 계속해 전해드린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관련 소식을 이 시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희 정치부 기자와 함께 바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희 기자, 일단 금요일부터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결국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네요. 네, 문 대표가 아직까지 탈당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구기동 자택에 머물면서 그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 또 최재성 총무본부장 등 당직자들과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조금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집에 찾아가긴 했지만 네. 사실 안 전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할 얘기 없다 하는 것을 사실 좀 억지로 찾아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문 밖에서 잠깐 악수를 하고 다시 얘기하자 이 정도 얘기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결국에 핵심은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이겠다 이거를 선언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결국 문 대표가 하지만 그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서로 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막판까지도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결국 성과 없이 안 전 대표의 탈당 결심을 돌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이제 동반 탈당이 네.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전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나가더라도 단기 필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일본 논평가들한테서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할 때는 적어도 정치가 뭐라는 것은 아는 거거든요. 정치는 역시 세력이거든요. 자기 세가 없어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충분한 준비를 했을 걸로 보고 또 마크에서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요새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는 물론이시고 권노가 또 정대철 이런 상임 고문들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오래 이런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걸로 보는데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간다고 해서 한목에 대규모로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다단계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내주쯤 탈당을 밝혔죠. 하겠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탈당이라는 게 참 큰 결심이고 또 지역 유권자들과의 어느 정도 또 합의도 해야 하거든. 가서 보고도 하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탈당을 한다. 또 이런 양해도 구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몇 분의 선도 탈당이 있고 이어서 한 10여 명 내외 탈당이 있고 또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합류가 돼가지고 예. 2차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자까지 그런 탈당이 이어지면서 문병호 의원은 20, 30석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던데 앞으로의 문안 두 분의 싸움은 아마 혁신 경쟁으로 갈 겁니다. 혁신 경쟁의 핵심은 인물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 경우 옛날 의원들 나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신당이 아니라 구당이 되죠. 네. 똑같은 당이 되니까 아마 어떤 현역군들이 나오는 분들 중에도 말하자면 꼭 고른다기보다는 그래도 의정평가라든가 또 국민들 평가가 괜찮은 분들 또 참신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이런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정년보다 훨씬 상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나 보여져서 적어도 교섭단체 구성 정도 선에서 네. 현역 의원들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간단히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 예. 어떤 거치 입장을 표명할지도 궁금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거치에 우선 대해서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요. 예. 연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73이고 내년이 74입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하신 분도 사실은 그만둬야 할 연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슨 범죄와 연루돼서 무슨 이 수사를 받는다든가
또 1심 판결이 나온 부분은 제명이라든가 공천을 못 받게 하자. 그게 안철수 의원의 그 혁신안 중에 인적 청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지금 고법에서 의원직 박탈 수준의 그런 그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김한길 의원인데 사실은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새정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창업주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이제 결별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볼 때 김한길 의원이 낙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총 설계하신 분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김한길 의원의 그 용산에 있는 그 별도 집이 하나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 모양인데 지난 여름부터 불이 많이 켜지고 있다는 게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무슨 깊은 얘기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봐서 김한길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이런 탈당에 이어서 또 세를 끌고 이렇게 또 후속적인 그런 탈당을 하지 않겠나 2단계 내지는 3단계로 탈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경희 기자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었죠. 네, 명확하게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네. 과연 이게 독자 정당 창당인지 아니면 새정치연합 이외의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아직 확정 어떤 정답을 찾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허허벌판에 혈혈단신한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일단 새정치연합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친노 세력과는 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섰지만 이후 행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그 여지를 좀 남겨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뭐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창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한번 창당을 하려다가 사실상 실패를 하고 새정치연합에 함께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사실 정치 생명에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창당을 본격 뭐 수순을 밟는다기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까 저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를 좀 규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봐서 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경희 기자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뭐 전에 천정배 의원과는 의원회관에서도 한번 회동을 해가지고 뭐 원칙적으로 야권이 변해야 한다. 네.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원칙에는 합의라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뜻이 같이 합치가 된 적은 있었죠.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신당인가요? 그걸 모태로 하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신당이 이루어지면서 예. 합류가 되지 않겠느냐, 합류. 이렇게 천정배 의원과. 그러나 문제는 지금 비노라고 하더라도 지금 탈당파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친노 경우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친노는 똘똘 뭉쳐서 방향이 똑같아요. 근데 이 비노는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기하단 여러 갈래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분들도 또 천정배 의원 말고도 신당을 만드는 분이 박주선 의원도 있고 네. 또 박준영 전남지사도 있고 과연 안철수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엮어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뭐 지난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면담이랄까 회동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손학규 예. 전 대표님 지금 강진에서 계십니다만은 손안연대가 이루어질 건가. 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어느 쪽에 편을 들 것인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신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그런 세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민심,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아마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뭐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 여론조사 향배가 원내에 있는 의원들, 예. 또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리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배,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제일 관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민심을 신경 쓰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경 기자, 오늘 뭐 기자들의 질문 중에 총선에 출마할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죠. 네, 여기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 앞으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지금 총선이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렇게 탈당, 뭐 분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여겨지는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진짜로 혁신이라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안 전 대표가 밝혀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다음 총선에서 노원구 출마에 상당히 그 비중을 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전에 당 혁신위원회가 그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전현직 대표들의 뭐 험지 출마, 그래서 안 전 대표에게도 부산에 나가라 이런 여론이 있었을 때 노원구 그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다. 나는 노원구에 나가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일축을 했었거든요. 뭐 지금 탈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노원구 주민들과의 약속 그런 상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뭐 다음 총선에 뭐 제 생각에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 일각에서는 정말로 이제 당 밖에 나가서 야권 혁신이라는 데 매진을 하고 좀 차근차근히 그게 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매진을 하고 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권으로 직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건 이제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뭐 가깝게는 총선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도 이 상황을 참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십니까? 뭐 여권으로서는 야당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화가 돼 갈지,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지난 4.29 재보선에 있었던 관악을, 서울 관악을 같은 구도입니다. 프레임 선거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 야당이 좀 큰 당이 있고 다야 조그만한 야당들이 나와갖고 표를 갉아먹는 거. 이게 아주 가장 좋은 구도인데 사실 호남이라든가 영남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 수도권 싸움에서는 500표, 1000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만 본다면은 관악을 구도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은 안철수 의원 당도 적절하게 5, 60석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세를 확보하고 또 그래가지고 두 당이 제일 야당 경쟁을 불을 붙게 된다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총선에 대한 관심이 누가 제일 야당이 될 건가 여기에 쏠려볼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관심권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예. 또 언론도 거기에 전부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1987년 1로 3기미 때 패했거든요. 그래갖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1988년 총선이 바로 있으면서 당연히 그 당시 일당인 민정당이 다 먹을 거로 생각했어요. 왜? 통일민주당, YS당, 평화민주당, DJ당,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그렇게 네 당이 싸우다 보면은 이 포션만 가지고도 보수표만 가지고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여소야다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해갖고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 굴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죠. 안철수는 호랑이 잡는다기다가 지금 쫓겨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질돼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과연 어떻게 안철수 신당이 안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이 부분도 청와대가 관심사항이죠. 예. 왜? 청와대로서는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섭단체가 구성돼 오면은 제3당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선거구 획정도 결론이 안 났어요.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로서는
이 제1야당하고도 협상하는데도 벅찬데 지금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또 경제활성화법 이런 거 처리하는데 제3당이 딱 나와서 선명 경쟁으로 가버릴 경우 청와대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어떤 프레임이 짜여질 건가, 또 청와대로서는 이 교섭단체가 과연 구성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참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안철수 전 대표 탈당 관련 소식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이경희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